우리 그냥 저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 팀 인사하고 바로 나가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인사. 네. 자, 반갑습니다. 네. 네, 1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수업 시작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여튼 압도적인 실력으로 합격을 넘어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권영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교재가 지금 교재 교종 들어가 가지고 지금 PDF 파일로 드렸는데 다음 주면 나올 거예요. 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를 제가 이벤트를 저기 20명은 교재를 무료로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이제 학원 측에서 얘기해가지고 무료로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통사론 시작할 건데 여기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전체 통사론 목차 한번 보고 수업 바로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그냥 통사론 수업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건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게요. 음, 두 가지 얘기할까요? 첫 번째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갈까요? 그다음 이 통사론 범위 이거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작년에 이 범위를 가지고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공부해야 돼요. 이거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내가 그러니까 그 질문인데 그 질문은 좀 황당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가 좀 안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 저걸 물어보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서 공부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문법하고 학교 문법, 스쿨 그래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법책 공부할 때 그 문법이에요. 그 문법하고 통사론, 통사론의 차이가 뭐냐?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문장 이야기하잖아요. 문장이 어떻게 영어 문장이 구성되는지 이야기하는데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스쿨 티지라운드 티처스 그래머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통사론도 하는데 여기서 혼동이 생겨버리면 안 되고 정확한 선을 그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용어도 막 비슷하게 서로 막 같이 갖다 쓴단 말이죠. 그것도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통사론, 이 목차, 목차가 지금 여기 요렇게, 어, 이제, 어, 챕터 1부터 챕터 A까지 들어갔는데, 그 목차가 어떻게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목차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가, 저거를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숲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것을 개별적인 영역별로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연계해가지고 머릿속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 시험에 그렇게 뭐 바인딩 티어리 챕터 4에 바인딩 티어리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인딩 티어리하고 컨트롤 티어리가 연계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MP 무브먼트하고 WH 무브먼트가 연계해서 나올 수 있고요. 그 연계하는 과정에서 렉시칸이라는 개념은 언제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프레이즈 첫 번째 1장, 2장 프레이즈하고 렉시칸이라는 개념은 그냥 저기 안에 다 챕터 3하고 9까지 저 A까지 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에서 종이가 낱장으로 그 책이 한 장 한 장 페이지로 이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분류하지만 통사로는 분류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서 다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요거 한번 잠깐 얘기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범위는 이 범위를 왜 갑자기 얘기하냐면 작년에 선생님 저기 뭐 뭘 물어봤더라 구체적으로 아, 그 BP 인터널 서브젝트 저기 그 BP 쉘 BP 쉘을 물어봤어요. BP 쉘까지 공부해야 돼요?
또 뭐 이거 공부해야 돼요?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 임용시험은 범위가 있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범위를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 책에 1과부터 7과까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 낼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를 어떻게 언급했냐면은 그냥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대학 학부 수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범위예요. 그러면 통사론, 이 영어학 통사론이 학부 수업에서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지? 나름대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는 뭐 이론이 70년대 이론, 80년대 이론, 90년대 이론 이렇게 있지만 교재로 얘기하자면 교재로 범위는 투포하고요. 투포 플러스 카니의 신텍스예요. 근데 이 투포하고 카니의 투포에서도 투포 전체가 범위가 되는 게 아니라 버릴 게 있어요. 너무 올드해가지고 버릴 게 있고 그 다음에 카니에서는 너무 앞서 있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 요만큼 해가지고 여기서 요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투포에서 버릴 것과 카니에서 버릴 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는 이것만 공부한다. 물론 임용시험 자체가 수능하고 다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출제자가 수능은 뭐 잘못되면 어떻게 돼? 출제 시험을 냈는데 뭔가 문제를 잘못 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내죠. 물론 돈도 많이 받겠지만. 근데 임용은 답도 안 알려주잖아. 예? 그 다음에 뭐 우리 일부만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그래서 문제가 들쑥날쑥해요. 예, 들쑥날쑥. 이런 문제 내올 수 들쑥날쑥해. 문제 이상한데 아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만 답답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부 나오긴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예, 그냥 우리가 정해진 그 틀 안에서만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거 이거 여기다 반영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내가 공부하다가 추가로 이건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은 특강을 통해서 추가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게 범위에 대해서요. 이제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범위에 대해서 너무 이거 해야 그냥 정해준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자. 네. 너무 앞서가지 말고 이상한 거 찾지 말고 정확하게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 사실 범위 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범위 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범위가 이상하게 다른 그 뭐 이상한 것까지 해야 된다라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예. 그거 막 욕하고 싶지만 너무너무 답답하고 욕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문법과 통사론은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통사론 답안 쓰는데 학교 문법적인 용어, 학교 문법적인 언어를 갖다가 쓰는 경우가 너무 많고 왜냐하면 통사론이 잘 모르니까 통사론에서 헷갈리니까 학교 문법에 내가 아는 거 비슷한 건데 비슷한 문장 구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분명히 선을 그셔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둘 다 문장이 영어 문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공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통사론도 문장이 어떻게 문장 단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단어 단위에서도 공부할 수 있지만은 학교 문법에서 대부분 문장을 이야기하죠. 예. 그 다음에 통사론도 마찬가지. 근데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를 공부하는데 학교 문법은 세 단계 우리가 그러면 이 문장의 형성 과정에서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서부터 약간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잘 들어야 돼요. 이러이러한 문장이 있어. 히로 시작해가지고 블라블라해서 마침표까지 찍는 이런 문장이 있어. 이거 설명 이렇게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투포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투표 1과에 보면은요. observational 요렇게 여기까지 써볼게요. observational adequacy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 descriptive. 요 말 어렵죠? 네, 말 어려워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explanatory, adequacy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명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문법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학교 문법 책에서 모든 것을 다 까놓고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그러면 학교 문법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명하냐? 1, 2번 수준에서 학교 문법을 설명해요. 1, 2번 수준에서. 통사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명을 하냐? 2번과 3번 수준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거의 3번 수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관찰적, 기술적, 설명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관찰적은 눈에 보이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술적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는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What, 뭐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 문법은. 이건 어렵지 않죠. 그 말은. 근데 통사로는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하는데 통사로는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explanatory adequacy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적 타당성 있게 설명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y를 설명하려는 거. 왜 그렇게 되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용시험 볼 때 explain해라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예. 왜 그래? 그러니까 이 why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그것을 다 후벼 파버리는 거예요. 후벼 파는 거야. 문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후벼 파는 거야. 그러면 통사론 공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죠. 예. 그럼 통사론은 왜 이렇게 후벼 파냐? 설명을 왜 이렇게 다 후벼 파? 사람으로 치면은 그냥 다 벗겨버리는 거야. 옷을.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다 벗겨버리는 거야. 왜 이렇게 하냐? 우리 머릿속에 영어 교육론에서 따지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언어 능력, 라드라고 하죠. 예, 언어 능력을 보기 위함이에요. 예, 언어 능력을 보기 위함, 보편적인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why라고 왜 그렇게 되는데 왜 명사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던 왜 그러는데를 계속 묻게 되는 거죠. 그 차이예요. 설명 방식의 차이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차이로 인해서 통사로는 Y에 대한 답을 하니까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일한 용어를 쓰는데도 학교 문법과 통사론에서는 동일한 용어를 쓰는데도 그 의미가 달리 쓸 수도 있어요. 약간 뉘앙스가 달리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TG에서 Teachers Grammar에서 쓰였던 용어가 통사론에서 그대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이거 같은 용어야 이렇게 해가지고 퉁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쓰이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설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장이 어떻게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방식, 기술 방식이 달라요. 이 기술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것도 학교 문법에서 이야기하고 통사론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 방식이 달라요. 이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방식대로 답안을 작성할 거기 때문에 이 방식, 기술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술 방식은요. 이 방식이에요. 이 방식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그죠? 예를 들면은 yes no question에서 제일 문제가 인볼전이 생기죠. Are you happy에서 yes no question에서 인볼전이 생긴단 말이야. Are you happy에서 아가 you 앞으로 올라왔다. 그럼 학교 문법에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학교 문법에서 아가 비동사가
주어 앞쪽으로 이동했어. 혹은 인버전이 일어났어. 그걸로 끝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설명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통사론에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 C 자리가 있는데 이 C 자리의 Q자질이 억스라는 것을 이동시켜.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설명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그냥 외계어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외계어 같고 거기 외계어의 용어까지 쓰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 통사론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용어와 기술 방식이 달라요. 얘 때문에 어려운 거야. 얘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잘 이해하면 돼요. 내가 이 차이를 받아들이고 아 용어를 달리 쓰는 거구나. 그 다음에 기술 방식이 다르구나. 그러면 이거 말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학교문법과 통사론이 같은 대상을 가지고 같은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설명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요거는 그 좀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차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목차를 보기 전에 우리 제가 이제 문장 하나를 챗 GTP를 통해서 문장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떤 문장이냐? 여기에 있는 개념이 모두 다 들어간 문장 하나 만들어줘. 여기에 있는 그 개념. 그래서 몇 개를 만들어 줬는데 그거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통사론 수업 듣는 내내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암기하세요. 자, 그 문장이 뭐냐면 요거죠. 요거 그냥 암기해 두세요. 아, 아, what seems to be controlled 그 다음에 to allow student to improve themselves. 요 문장. 학생들이 자기 자신들을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해 대해서 무엇이 통제되어야 되는 것 같은 거냐? 무엇이 통제되어야 하는 것 같냐?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억지로 만든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2달 동안 계속 공부할 거예요. 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게 여기서 저 1과부터 8장까지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계속 이야기할 거고 계속해서 이 문장을 계속 언급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암기해 두시고 여기 있는 내용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그 문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문법 모델을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 구레만 모델이에요. 구레마 모델이란 말 들어봤어요? 자, 그럼 요거는 볼 수도 있어요. 조금 이제 통사론 공부한 사람이면 요거는 볼 수도 있어요. D 구조에서 S 구조로 이렇게 나와. 요거 많이 들어봤죠? 딥 스트럭처에서 서피스 스트럭처로 들어봤고 이렇게 해서 요 PF 요건 소리하고 요거는 의미야. 이게 문법 모델이에요. 이게 무슨 문법 모델이 뭐냐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언어 능력을 들여다본다고 보면은 그 안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말을 하고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것을 모델링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그치? 지금 언제 봤어요? 저거. 그치? 예전에 대학교 때? 예.
이게 문장이 이 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서 뭐 순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게 나오는 거잖아. 잘 모르지만 마치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순서도 같은 거예요. 이게 문법 모델이고요. 그러면 요거가 뭔지 잘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통사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심층 구조, 문장이 만들어지는 what seems to be controlled 블라블라 이거는요, 여기서 이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서피 표층 구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졌어.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얘가 만들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만들어지기 전에 심층 구조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이 구조가 아니었다는 말이지. 심층 구조라는 게 만들어져. 그 심층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구조는 렉시칸 파트의 렉시칸과 그 다음에 엑스바 이론을 통해서 디구조가 만들어져요. 어휘 속성을 다루는 이 부분과 어휘 속성을 다루는 거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어휘 속성, 문장을 구성하는데 어휘 속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거 오늘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엑스바 이론을 통해서 표층,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져요. 요거.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구조가 왜 변하냐? 여기에 변형이 일어나죠.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변형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트랜스폼 한다 이렇게 하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죠.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때 변형은 통산론에서 다루는 게 뭐예요? 헤드 무브먼트. 헤드가 이동해. 또 뭐가 이동해? MP가 이동해. WH 월드가 이동해. 막 이런 게 이동해. 여기 있다가 막 앞으로 가는 거야. 이동해. 이 이동을 요 세 개를 대표적으로 변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이동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것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준비됐어요. 문장이 완성됐어요. 이제 요거 발음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소리 문법을 통해서 요거 의문론에서 다루는 거죠. 의문론의 그 소리 문법의 능력으로 바로 하는 거죠. 그걸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통사론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루는 거죠. 이 과정만, 문법 모델에서 이 과정만 다루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렉시칸 X바, 그 다음에 헤드 무브먼트 H, MP, WH 무브먼트 일어나는데 나머지는 저 뭐냐? 중간에 있는 거 바인딩, 케이스, 컨트롤 저 세 개. 저 세 개는 여기 중간에 MP의 위치를 가지고 이제 MP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명사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의 문장은 명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동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명사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 명사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명사들을 한번 머릿속에서 스크리닝 해요. 또 감시해요. 제대로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이론이 바인딩 이론, 케이스 이론, 컨트롤 이론이에요. 저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요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요 문장이.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 여기 과정,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불러요? 데리베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지? 파생이라는 말은 통사로서 안 쓰고 도출이라는 말 써요. 도출된다. 뭐가 이렇게 도출된다. 이 도출 과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통사로를 이제 2달 동안 다 배우면 이 문장 What seems to be controlled to allow students to improve themselves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그것을 아까
통사론적인 언어로, 무슨 언어로? 그냥 내 말로 통사론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예,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자, 여기까지는 이해 안 돼도 돼요. 예. 자, 디테일하게 그럼 렉시칸 파트 들어갈게요. 그리고 렉시칸이 우리가 공부할 때 어디를 공부하는지 알자 이 말이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 어디 공부하고 있는지, 어디 공부하는 거야? 여기 공부하는 거죠. 여기 공부하는, 이 부분 공부하는 거. 이 기구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제 이 문장들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일단 한번 보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렉시칸 파트에서 여기 제가 좀 달아놨는데 단어의 유전자 정보라는 거죠. 렉시칸이. 예, 단어의 유전자 정보. 그러니까 이 씨앗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뭐 씨앗 그 식물의 씨앗 같은 거에도 보기에는 동일하게 생겼지만 안에 유전자 정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유전자 정보가 다르면 그게 어떻게 실현이 돼? 다른 나무로 실현이 되잖아. 다른 꽃으로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 단어들도 하나의 단어지만 그 안에 뭐가 정보가 되게 많아. 그 정보 때문에 다른 문장으로 실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문장으로. 예. 그러면 다른 문장으로 우리가 실현이 돼 어떻게 이 문장 이 단어로 인해서 어떤 문장으로 실현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단어 안에 있는 유전자 정보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라고 말하냐면 어휘 정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휘 정보. 그 어휘 정보에 뭐가 있는지를 볼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권우 선생님이 쉽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당부하고 갔어요. 왜 쉽게 가르치라고 얘기했을까? 어? 기초에서 기초예요? 기초 맞아? 본인 스스로가 기초라고 생각하는 거야? 빨리 얘기해봐. 본인 스스로가 기초라고? 어? 그러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피드백을 나한테 주면 돼요. 네? 예.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우리 지용 쌤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피드백을 계속 줘. 모르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렉시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렉시칸을 보는 이유는 뭐라고요? 렉시칸의 정보로 인해서 뭐가 달라진다고? 문장이 어떻게 문장의 구조가 달라진다고. 근데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야. 요 앞에 있는 거, 요거 제가 써놓은 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이게 학교 문법에서도 우리가 이 렉시칸에 대해서 안 배운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배웠을까? 오형식에서 배웠어요. 오형식에서. 오형식은 다 알잖아. 오형식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로 인해서 문장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렉시칸이에요. 그 부분이.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렉시칸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래서 어휘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머릿속에 어휘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 그래마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어 능력 안에서 그래마를 담당하는 부분. 그러면 그 그래마 담당하는 부분 안에 어휘만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기들이 태어나 가지고 막 엄마 아빠한테 어휘를 많이 배워요. 그러면 어휘부에 어휘가 차근차근 착착착 쌓아가겠죠. 어휘만 쌓아지는 게 아니라 그 개별적인 어휘의 정보들도 차곡차곡 쌓아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 보자요. 그 부분. 그 부분. 그래서 자, 여기는 그냥 우리말로 써놓은 거니까 보면 되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렉시칸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저기에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가 없으면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자, 볼게요. 렉시칸. 우리 그 지용쌤은 렉시칸이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래, 렉시칸 들어봤어요. 요거는.
예. 그래서 렉시칸 여기 보시면은 렉시칸이라고 하면은 멘탈 딕셔너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딕셔너리야. 어휘 정보가 어디 있어? 사전에 있잖아. 예, 사전에 있는데 종이 사전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시컨은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 종이에 있는 정보가 그 종이에 두꺼운 사전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이티브 스피커 머릿속에. 예, 그러니까 곧 사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렉시컨은 머릿속의 사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법에서 이때 문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학교 문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언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문법이에요. 이 문법이라는 개념도 학교 문법하고 달리 쓰고 있는 거예요. 학교 문법에서는 그 문법이란 말이 뭐예요? 투부정사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우리 언어가 어떻게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서 통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그 요소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렉시컨을 딱 쪼개가지고 머릿속에 쫙 쪼개가지고 들여다봐. 그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A list of all the words in a language예요. 모든 단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들이 있다라는 걸 딱 보여. 그래서 여기 보면 단어들이 쭉 있어. 들여다봤더니 머릿속에. 그죠? 예. 보인다고 생각해봐. 스캔을 딱 해가지고 엑스레이로 딱 스캔해가지고 단어들이 있네. 뭐야? 그 단어들을 보니까 그 단어들 안에 뭐가 있어요? Specification of their idiosyncratic, syntactic, semantic, phonological, morphological property가 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 이런 요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전을 생각해봐. 우리가 보이를 찾으면 큰 사전 같은 경우는 보이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보이를 찾으면은 이 보이에 어떤 정보들이 이 종이 사전에 페이퍼 딕셔너리에 어떤 정보들이 있어요. 품사 있지. 명사 이렇게 들어가 있죠. 또 어떤 정보들이 있어요.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용례 어떤 용례? 구체적으로. 어? 예문도 있고, 예문도 있어요. 근데 예문은 사실은 요거의 정보는 아니죠. 이 단어의 정보는 아니에요. 단어가 이제 쓰이는 문장을 보여주는 거지. 그 정보는 아니에요. 어떤 정보가 있어 또? 어? 의미 있지, 그치? 의미 여기에 소년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죠. 각 렉시컬 엔트리란 말 이런 용어들이 이제 원서를 읽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단어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렉시컬 엔트리 말고 뭐 여기 엔트리란 말 많이 쓰이죠.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정보가 있나 볼게요. 의미. 이해되죠? 네, 의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 찾아보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의미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카테고리에 이제 범주가 있죠. 네, 범주 찾아봅니다. 품사가 뭐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뭐야? 발음 어떻게 되지? 그래서 pronunciation, 아까 phonological property가 있다 그랬잖아요. 발음 어떻게 되지? 찾아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exceptional information of all kinds. 예를 들어서 morphological irregularity예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사는 id로 변화하는데 어떤 애들은 또 en으로 변화하는 거. 이런 형태적인 측면 정보도 있죠. 근데 우리가 공부할 것은 요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렉시칸 파트에서 우리가 어휘 정보를 공부하는데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ABCD. 품사가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지. 뭘 공부해요? 이 부분 공부하는 거.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 그래서 좀 어렵죠. Theta grid, argument structure 이 부분, 이 개념이 오늘 이 개념을 계속해서 공부할 건데 이 개념이 이제 아까 통사론 전체적으로 계속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논항 구조예요. 논항. 이 논항이라는 개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통사론 끝날 때까지 논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잘 말을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임용시험에서 이 논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정하면서 논항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이 개념이 스며 있는 문제들을 계속 굉장히 많이 출제한단 말이죠. 이 개념이 스며 있는 거. 우리는 마지막에 세타 그레이드, 아규먼트 스트럭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할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think 같은 단어를 보면은 A번이 의미, 품사, 발음, 그 다음에 이 불변화, 규칙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 자, 여기에 마지막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2번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문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실현될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단어 안에 있는 정보. 이렇게 어렵지 않지. 그죠? 네.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하여튼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에 들어있는 정보예요? 이 단어 안에 있는 정보예요. 단어 안에 있는 정보. 특히 모든 단어에 있나요? 모든 단어에 있다기보다 특히 우리는 수어 안에 있는 정보. 왜냐하면 우리가 오형식에서 학교 문법으로 오면 오형식에서 동사로 인해서 문장의 구조가 달라지니까 문장의 구조를 결정짓는 이 렉시컨 프로퍼티, 어휘적인 속성은 수어에 있단 말이죠. 수어, 특히 동사,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동사를 중심으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렉시칸이 뭔지를 이야기했고요.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 부분은. 자, 요 부분 크게 한번 얘기해요. 페이지 수 잘 따라오죠? 예. 요 A하고 B, A 문장은 John won't kill Mary. 문법적인 문장이에요. grammatical sentence고 B번은 ungrammatical 해요. 우리가 항상 이게 문장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야? 요 별표 아스트리크 찍혀 있는 거예요. 요거 요 비문법적이야. 얘가 왜 비문법적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면 되는 거야. 요거 한번 왜 비문법적인지 한번 설명해 봐요. 왜 비문법적이에요? 자, 여기 한번 들어보자. 문법성은 맞는데 의미가 맞지 않아요. 조금 더 구체화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뭐는 맞는데? 뭐가 맞다 그랬죠? 문법성은 맞는데 의미가 맞지 않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려는 건 말의 이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비문법이다 정문이다 이거 설명할 때 이 말을 잘 써야 돼요. 왜 말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냐면은 답안을 작성할 때 보면은 이 말을 정확하게 안 써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답안을 작성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헛소리가 나열돼 있는 거예요. 답안 4칸에 다 썼긴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헛소리가 나열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조정하기 위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문장이 왜 비문법적이냐라고 했는데 문법성은 괜찮은데 의미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 그럼 지금 문법성이 안 좋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문법성이 비문이다. 문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grammaticality. 얘는 문법성이 좋고요. 문법성이 안 좋아요. 그거를 우리는 grammatical, ungrammatical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문법성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법성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용어의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겁나 정확하게 써야 돼요. 단어를 그냥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거 왜 비문이야? 이게 grammatical 문법성은 안 좋은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문법성을 안 좋은 거야. 이거 표시해 놓은 거예요. 문법성이 안 좋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ungrammatical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왜 이게 비문이에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아는 왜 비문인 것 같아? 일단은 안 좋은 것 같긴 하지. 예, 안 좋은데 왜 비문이야? 우리는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Why. 예, 그 why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좋은데 왜 안 좋아? 얘가 안 좋은지를 말할 수 있으면 얘가 왜 좋은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왜 비문법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come 동사 다음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아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다음에는 장소를 나타내야 되는 게 와야 되는데 사람이 와서 잘못된 거다. 그러면 장소를 나타내면은 뭐 서울 이렇게 오면 되나요? 장소 나타내는 거? 그럼 정문 되나요? 그게 되게 좋은 건데 정확지가 않은 거죠. 예. 정확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되게 좋아요. 좋은 설명이에요. 아주 잘 접근했어요. 또 음. 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목적어가 없는 거다. 음. 음. 얘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 그쵸? 얘는 목적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얘는 타동사고 얘는 자동사다 그 말이죠. 예, 타동사고 자동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하라고 하니까 되게 쫄죠. 어떻게 좀 다르게 얘기해. 뭐가 심오한 게 있나? 아니요. 이게 타동사하고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얘는 타동사고 자동사니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쉽죠? 예. 근데 우리는 통사론에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동사, 자동사도 좋은데 이제 얘를 어떻게 이 비문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예. 무엇을 가지고 이 비문성을 설명할 거냐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거냐면 subcategorization이에요. 이 하위 범주화라는 개념은 자 전체적으로 잘 머릿속에 잡으세요. 하위 범주화라는 개념은 어디 들어있는 거다? 어휘의 속성이에요. 사전에 찾아보면은 어휘 의미 나오고 범주 나오고 발음 나오고 쭉쭉쭉 나오고 그 아래 또 다른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본 적이 없는데요. 본 적이 없어도 우리 머릿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예, 단어 안에 있는 특히 수어 안에 있는 속성이에요. 어휘 속성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subcategorization인데 요거 되게 중요한 이런 어휘는 2점짜리로 나올 수 있으니까 스펠링이란지 잘 파악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단어 구분할 수 있겠죠. subcategorization이에요. 그럼 이건 categorization은 범주화잖아요. 그쵸? 범주화. 얘 아래란 뜻이잖아요. 아래 하위 범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동사 killed 같은 kill 동사 다음 그 아래 어떤 범주가 와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수로 다음에 어떤 범주가 와야 되느냐라는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kill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kill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그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come 다음에 아까 메리가 오면 안 돼. 얘가 나오면 안 돼. 그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는 타동사, 자동사 학교 문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위 범주와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조금 더 정교화하게 공부를 할 텐데 그 개념이 하위 범주와 subcategorization이라는 개념이고 우리가 이 subcategorization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이제 용어를 막 쓰면은 점점점 내 용어가 머릿속에서 이제 계속 부하가 걸리잖아요. subcategorization 걸면 지금 익숙지도 않는데 자꾸 저거를 쓰면은 머릿속에 또 해석이 돼야 되고 이렇게 자꾸 쫓아와야 되는데 내가 힘들면 그것을 또 쫓아가지 못해 탁 놔버려 머릿속에 놔버려 그러면 그냥
또 점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잘 쫓아와야 됩니다. 이 개념을 공부할 때, 이 개념 공부할 때 같이 알아둬야 될 개념은 헤드하고 컴플리먼트예요. 헤드는 우리나라 말로 해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는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보통 중고등 용법에서 보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충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예, 보어가 아니라 보충어입니다. 그럼 해거가 어떤 건지 요거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해거, 헤드. 해거가 뭐예요? 동사구나 명사구 있을 때 여기에 헤드가 뭐예요? 동사하고 여기 이게 해거란 얘기. 핵심, 예, 코어란 얘기죠. 핵심이에요. 이건 됐죠. 예. 그래서 아까 kill, killed, marry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뭐예요? 이 단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동사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동사구 중에서 헤드가 뭐야? 예, 이게 헤드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동사구 안에는 killed하고 married라는 단어가 두 개 있지만 이 중에서 marry가 헤드가 아니라 kill이 헤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충어라는 개념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텐데 이 보충어 컴플리먼트라는 개념은 이 marry가 컴플리먼트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문법에서 얘를 우리 목적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목적어라고도 말해도 통산원에서는 목적어라고도 말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보충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목적어라고 해도 되는데 object라고 해도 되는데 왜 컴플리먼트라고 하냐? 목적어보다 컴플리먼트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예, 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라고 해도 괜찮고 목적어라고 말하면 그 순간 컴플리먼트구나 하고 자동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컴플리먼트는 제가 계속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고 우리가 아까 이 오형식 우리 학교 문법에서 subcategorization, 스쿨 그래마에서 subcategorization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언제 배웠냐? 오형식에서 배웠다. 라고 가볍게 언급해 놓은 거니까 그냥 요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핵심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문법성이라는 말 grammaticality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그래서 A번은 grammaticality를 말할 때 grammatical, B번은 ungrammatical 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 문법성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얘네가 지금 이 문법성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동사, 타동사요. 이것은 학교 문법에서 쓰는 용어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우리는 이제 뭘 쓸 거냐면 subcategorization을 설명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ubcategorization은 수러가, 헤드가, 아까 헤드란 말 썼죠? 여기서 헤드는 동사구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동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헤드가 반드시 취하는 요소, 컴플리먼트, 반드시 취하는 요소죠. 이 컴플리먼트의 범주에 대한 제약이에요. 이 제약을 얘가 가지고 있다고. 어휘가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subcategorization은 뭐라고요? 헤드가 컴플리먼트의 에게 가하는 범주적인 제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컴플리먼트로 어떤 범주가 와야 돼? 그거죠. 범주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범주적 제약 설명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키를 헤드죠. 이 헤드가 MP, 이 컴플리먼트로서 MP를 가지고 와야 돼. 이 제약을 킬이라는 어휘 정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컴플리먼트로 충분히 다른 걸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컴플리먼트로서 MP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컴플리먼트로서 MP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엇을 위반한 거예요? 하위 범주와의 제약을 위반한 거예요. 얘는 하위 범주와의 제약을
준수한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법성을 설명할 때 내 마음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정확하게 써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부분만 우리가 공부하고 좀 쉴게요. 자, 동사의 하위 정보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읽으면서 가볼게요. 렉시컬 엔트리 아까 뭐라 그랬죠? 단어. 예. 단어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subcategorization이라는 프레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예. 이 정보는 뭔데? 이 정보는 우리한테 어떤 무엇을 주는 정보인데 했을 때 요거죠. 예. 여기 the kind of complement which given a lexical item allow. 그러니까 동사가 허락하는 컴플리먼트가 어떤 게 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요거 보시면은 여기 볼게요. 아래 보면은 John want Mary 했을 때 우리 문장이 만들어질 때 여기에 동사를 끼워 넣어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동사를 우리 머릿속에 이 렉시칸에 단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동사를 갖다가 끼면은 말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모든 동사를 갖다 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이 동사들 중에서 어떤 동사들만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 뒤에 컴플리먼트로 이 MP라는 범주가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MP라는 범주를 뒤에다가 항상 뒤따라 다니게 만드는, 항상 뒤에 데리고 다니는 그 동사가 이 자리에 와야 되겠죠. 즉 타동사가 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동사들 중에서 타동사 뒤에 목적 MP를 취하는 그 동사만을 여기다 갖다 꼽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 그럼 여기다가 동사를 꼽을 때 어떤 기준으로 꼽느냐? 하위 범주와 정보를 우리가 언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위 범주와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적절한 단어를 꼽아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아래 보면은 이번에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갈 단어들을 여기에 꼽았을 때 이런 동사들은 다 괜찮아요. 이런 동사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동사들의 특징이 다 뭐예요? 이런 동사들의 특징이 뭐야? defy, invite, hit, harm 이런 동사들의 특징이 뭐야? 컴플리먼트로서 NP를 하위 범주화할 수 있는 동사들이죠. 다시 한번 이런 동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컴플리먼트, NP 컴플리먼트를 하위 범주화할 수 있는 동사들이에요. 이 말을 잘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자, 그런 말 못 쓰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이런 말 잘 안 나와요. 컴플리먼트로 NP를 취하는 동사들이에요. 이런 말 잘 못 쓰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이 안 나오면. 그거는 강사들이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우리야 뭐 그냥 가끔 가다가 공부하는 건데 그런 말이 술술 나오나요? 잘 안 나오지, 알지? 근데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왜 할 줄 알아야 되면 답안에 그게 써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을 나오게 하려면. 연습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원서를 좀 많이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원서를 좀 많이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그냥 읽어야 돼요.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돼. 그냥 읽어야 돼. 이렇게 많이 읽어요. 이 글을 읽어야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내가 책을 많이 읽어야 그 책에 있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남한테 들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기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기 이런 동사들은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런 동사들은 왜
이 자리에 똑같은데 뒤에 MP가 나오고 똑같은데 왜 여기에 이런 동사들은 삽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얘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왜 그렇게 설명할? MP를 컴플리먼트로서 MP를 하위 범주화 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예. 컴플리먼트로 MP를 컴플리먼트를 얘네들이 취할 수는 있어요. 고는 컴플리먼트, 얘네들은 컴플리먼트가 아예 없는 애 아니에요? 아니에요. 컴플리먼트로서 컴과 고는요, go to school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네가 컴플리먼트예요. 예. come to school, 장소를 나타낼 때 얘네가 컴플리먼트란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컴플리먼트를 취해요. 컴뿐만 아니라 고도 컴플리먼트로 취해요. 근데 컴플리먼트로 무엇을 취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위 범주하는 거예요? PP를 하위 범주하는 거지. 예. 이게 다른 거죠. 이 속성이 다른 거예요. PP를 하위 범주하는 거예요. 컴플리먼트로서. 근데 여기는 MP를 하위 범주화 했으니까 얘네들은 그런 속성이 없어요.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 얘네들이 삽입될 수가 없으니까 튕겨져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하위 범주화라는 개념, 하위 범주화라는 개념을 알려면 head와 complement라는 그 개념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위 범주화라는 것을 내가 기술할 수 있으려면은 이 수어가 컴플리먼트에 대한 범주적인 제약이라는 거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설명할 때 define은 컴플리먼트로서 MP를 취한다. 즉 define은 MP 컴플리먼트를 subcategorize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come go는 weight, 이거 weight죠. weight이 아니라 weight for, 이런 것들은 컴플리먼트로서 MP를 subcategorize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거 한국말로도 어려운데 영어는 어떻게? 일단 한국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고 영어로 쓰는 거는 그렇게, 나중에 조금만 연습하면 되는데 이 한국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고, 요 아래는 이제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고, 요 아래는 뭐 보충적인 내용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가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